예, 한글날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예,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펴낸 것을 기리는 한글날입니다. 예, 그런데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이 다시 한번 이 펜스에 갇히게 됐습니다.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이 광화문 광장과 주요 도로 곳곳에 오늘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함에서 또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차벽, 경찰 폴리스 라인 등 차간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야당에서는 뭐 재인산성 아니냐라고까지 비판했던 광화문 차벽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결국 코로나 방역 제대로 막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날 또 개천절 집회를 일단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차벽과 펜스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번에 오늘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이 세종대왕 동상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저렇게 있는데 예. 참 세종대왕 동상을 갖춰 보지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차벽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니까 지난 3일 날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건문이나 펜스 같은 게 약해지긴 했어요. 펜스도 보면 지난 3일 같은 경우는 그 광화문 광장 전체를 완전히 이제 포위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는 포위하지 않고 그 옆을 일단 포위하긴 했고 또 건문도 예전보다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도 오면서 한 몇 차례 정도 건문을 당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 같아요. 아마 지난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봉쇄함으로 해서 코로나 방역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방역을 이제 빌미로 해서 막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정치적인 문제와 같이 결부가 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욕구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 동상이 그러니까 한글날의 주인공보다 오히려 한글날 이 풍경이 더 주목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개천절보다는 이 경찰의 봉쇄 수준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이 이유가 어디는 막고 어디는 안 막냐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정부 당국이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설월 3일은요 거의 한 300대 정도 동원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180대 정도. 그래서 이제 약간 줄기는 줄었지만, 예. 그러나 저는 이게 여전히 문제 있다 봅니다. 첫째는 이제 법치점에서 보면요, 우리 헌재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에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근데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과연 이게 광화문 집회가 무조건 이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가? 예를 들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에서 집회를 하게 이렇게 허용해야지 무조건 이게 금지하는 게 맞는가? 이런 식으로 이게 법치점에서 비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역면에서도 과연 이게 반정부 비판 세력만 코로나가 이게 감염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놀이공원이든 해수욕장이든 옛날에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 전혀 이게 금지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게 코로나도 정치 이념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이게 반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서만 심하게 막느냐 이런 게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물론 그 집회 신청 취소에 대해서 기각 판정을 내렸음에도 아직도 법적인 논란이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김건식 교수님, 네. 개천절에 비해서는 수위 조절도 했고 정부 당국도 고심이 코로나 때문에 깊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순차적으로 좀 이 광화문 차벽이라든지 펜스가 해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걸어오면서 쭉 둘러봤는데요. 지금 펜스를 조금 해체하는 작업이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난 개천절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완화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봉쇄한 것은 같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이 지난 8.15 집회 때 대거 광화문을 중심으로 확산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다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가 전염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부 당국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방역을 막는다고 하는 정부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와 어느 수준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 변호사 말한 대로 광화문에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만
코로나가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간주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광화문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거나 서식한다고 간주한다든지 왜냐하면 그 다른 유원지나 관광지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을 막는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의를 해주는 편이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 기본 가치를 코로나 방역보다 더 우위에 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코로나 방역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 헌법적 가치를 아예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코로나가 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 다시 한 번만 만나보겠습니다. 조금은 저희가 스케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오늘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검문과 차벽 등으로 오늘 교통도, 이 도심 교통도 매우 혼잡했었는데 그리고 일부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도 다소간의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앞서 세종대왕 동상을 둘러싸고 이렇게 펜스가 있었는데 일부 순차적으로 해체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때와 다름없는 휴일의 저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다시 저한테 좀 돌아와 볼까요? 여야는 오늘 세종대왕의 정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목소리인데요. 특히 야당은 이 코로나를 핑계로 반정부 목소리를 원천 차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 효율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청 앞까지 그게 537대를 지금 동원을 해서 쳤어요, 지금. 광화문 길때만 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전체 동대를 다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도 다행 대응이 안 되라고 보십니까? 예, 오늘 어제부터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개천절부터 오늘까지 여야는 이 광화문 집회 원천 차단을 두고 꽤 뜨거웠는데요. 최 교수님, 정세균 총리는 글쎄요, 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저렇게 애민정시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영세상업자 상인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8.15 집회 이후에 이제 600명 이상이 이 광화문 집회 관련된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2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정확히 2.5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뭐 장사를 못했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개천절 집회에서 드라이브스루 한 거 그대로 다 허용했습니다. 그때는 드라이브스루가 잘 됐고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몇 군데에서 드라이브스루 신청한 거 다 허용돼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번 그 집회 금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반정부 집회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집회 자체가 다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달라는 총리의 간곡한 호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정세균 총리의 페이스북 글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떤 겁니까? 코로나 방어벽을 치기 위한 선이고 중소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조치라는데 물론 뭐 코로나를 전체 다 막아가지고 코로나부터 우리 전체가 안심이 된다면 영세상공인 살고 자영업자 살겠죠. 예. 그러나 저 사태로 인해서 지난 개천절 집회 때나 이번 집회 때 저런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이 광화문 인근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올 수가 없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연휴의 휴일이라면 사실 광화문이 복작복작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상인들이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사실은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이 그 기회를 가진 건데 그걸 오히려 차벽으로 막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세상공인들이 사실 한숨이 더 컸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이 물론 크게 보면 코로나 방역을 빨리 완수를 해야 그분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취지겠지만 사실은 집회 과잉 대응으로 본다면 오히려 영세상공인들을 죽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도 있으시군요. 연재경 의원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부 당국이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거리두기 조치를 조금은 완화해도 되지 않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서 그럼 앞으로도 집회가 있다면 봉쇄 수준을 좀 더 낮춰야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없겠습니다. 네. 긍기식으로 아까 손님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손님 많더라고요. 경찰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됨으로 해서 사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폭동도 나고 시위도 나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처럼 사실은 어떤 법을 잘 지키는 국민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8월 15일 집회를 통해서 어쩌면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집회를 주최하시는 분들도 아마 절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무조건 못 연다라고 막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지금 사실 우리 코로나 국면에서 4.15 총선도 있었죠.
내년에 또 이제 4월 7일 서울, 부산 이제 시장 보궐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행사가 있고 또 여기에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광화문 나가서 직접 토론도 하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신은 뭐냐 하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이야기들을 권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시위하시는 분들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정부로서도 무조건 막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감염병은 똑같습니다. 서울대공원이나 광화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예를 들어서 광화문만 반정부 시위하시는 분들만 코로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자꾸 이렇게 막아버리면 자칫 코로나에 편승해서 반정부 세력을 억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1인 시위라든지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차벽과 철제 울타리가 등장한 한글날의 광화문 광장 얘기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